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던 그 방으로 돌아간다. 작가이자 목회자인 로버트 풀검은 8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눈길 끌만한 내용 없이 눈총만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감 현장에서 마침내 한 방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를 일삼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도 회계의 투명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전수조사하면 됩니다. 잘못된 지원금은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비리에 연루된 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때부터 순탄치 않았던 이은혜 교육부 장관의 첫 숙제 풀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이번 비리 유치원 실태를 밝힌 박용진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그 5명의 한국 원정대원 시신. 예. 오늘 새벽 5시 7분에 우리 국적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역, 그다음에 서류 점검 절차를 거쳤고 유족에게 인계가 됐고요. 장례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빈소는 이제 각각 차려질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합동분향소는 그 김 대장의 모교, 지금 서울 시립대 대강당에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부터 19일 낮 12시까지 합동분향소 운영이 됩니다. 네. 합동 연결식은 19일 날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 대장의 지론, 집에서 집으로. 글쎄요, 그 뭐 from home to home 뭐 이렇게 그 외국에서도 보면 이게 참 많이 그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야 할 사람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시신으로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지시했는데요. 네. 자, 이게 지금 보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년도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설명회 전에 가능하면 이 어떤 유치원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라 이런 내용이죠. 교육부하고 교육청에 이제 사실상 이제 명단 공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네. 교육부도 지금 그 18일 날 실명 공개 여부를 확정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리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 일부도 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좀 연루가 된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최정혜 이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덕선 그 비대위원장. 네네. 이분이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이제 추진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지금 그 한유총의 언론 홍보 이사의 말도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을 어긴 유치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하고 맞서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터진 같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곡물업체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방북을 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죠? 예. 이게 중앙일보 오늘 보도 내용이라서 좀 눈길을 끌어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예.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 한 회사하고 독일의 본사를 둔 국적 기업이고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북측 인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경제시찰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 미국 최대 곡물업체의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북한의 농업 분야 환경 조사 투자 가능성 이런 것을 타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 광물 자원 에너지 사업 관련한 업체의 경우에는 북한의 그 마그네 사이트를 비롯한 광물 자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그런데 이들 기업 관계자들이 가는데 그러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예. 뭔가 암묵적 승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지 마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또는 이제 다른 국가와 북한 간의 경협을 좀 차단을 시켜놓고 좀 미국이 독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네네. 그런 그 해석을 조금 연상케 합니다.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북미 대화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부터 평양에 세우고 싶은 게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15일, 16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78.2%가 찬성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절차를 거치긴 해야 되는데 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이제 얻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없잖아 있고 네네. 쟁의 조정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되긴 합니다. 22일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때 이제 파업 여부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 GM이 그 디자인센터하고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같은 부서를 별도로 그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를 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 기능 쪽은 구조조정 해버리는 거 아니냐. 네네. 결국은 이제 R&D 기능만 남기고 생산 쪽은 이제 탈한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보고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파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네. 산업은행도 지금 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산업은행 쪽에서도 보기에도 약간 좀 미심쩍다 이런 네네.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조는 또 다른 그 요구 사항도 좀 하고 있어서 약간 오해를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급 휴급자 그 생계비 대책 마련 관련한 내용을 지금 특별 교섭 대상으로 지금 요구를 좀 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원래 그 지난 4월에 그 임단협 하는 과정에서는 6개월은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고 그 이후에 30개월은 회사하고 노조가 반반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네네. 특별 교섭으로 결국은 이게 노조가 회사 측의 모든 인건비를 전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 명분 상실할 일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정부 지금 지원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노조도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보수대 통합론 꺼내들면서 연일 야권 정계 개편 분위기 띄우게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낮고 성사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의 반응이 좀 냉랭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른바 그러니까 조강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진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 당직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고언 이런 입장문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현재 당에 처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저희도 외부에서 들어갔습니다만은, 당이 너무나 패배의식이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스스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 이런 당의 전열로는 앞으로 다른 정당과의 이를테면 선거에서의 경쟁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서 승리를 기약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정말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국민이 지금 화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이 화를 내고 그 정도는 또 괜찮은데 국민이 관심과 기대를 접어버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정당으로서 앞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가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당의 분위기를 좀 자극해서 모두가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제 이 조강특위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전에서도 당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신뢰해달라,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예. 네네. 역할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네. 외부 의원 4분이 조강특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조강특위의 존재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서, 주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예.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조강특위는 그겁니다. 지금 전국 253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협위원회, 당원협의회가 있는데, 네네. 여기 이제 협의회 당협위원장, 옛날 말로 하면 이게 옛날에는 지구당 위원장이죠. 네네. 이 당협위원장을 전부 이제 사퇴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새로운 이제 이걸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빈 자리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이 조강특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나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해오시고 유권자들부터 지지를 받고 또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당협을 이끌었던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은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만은 네네. 그러나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신뢰를 잃었다든지 네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켰다든지 네네. 당의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분들로 더 좋은 분들로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조강특위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지금 당협위원장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국당을 예.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죠. 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어떻게 저분이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있느냐.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조강특위에서 이제 쇄신 작업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텐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반발은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가졌던 분은 당신 나가. 그러면서 다른 분을 거기 모셔오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 본래 계셨던 분으로서는 분명 반발도 하고 저항도 하게 마련이지요. 네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분 이런 사람이 당협을 맡아야 된다. 네네. 이런 원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온다면 그 저항이나 반발의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반발하고 할수록 당신 옛날에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반발이라든지 뭐 저항 이런 것은 각오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명분 있게 이렇게 이제 이 당 정비 작업을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실 것이고 그러면 반발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인적 쇄신,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권 주자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야권에 흩어져 있는 인사들까지 함께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과연 그렇게 될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요, 그게 이 보수가 다시 재결집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과제니까 지금 이런 말하면 그동안 흔히 해왔던 말입니다만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바로 바로 하려면 최소한 보수에다가 중도 보수 이쪽으로 이 스펙트럼도 넓힐 뿐 아니라 재결집하고 재단결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당을 확대하고 당을 키우고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제 그게 지금 당면 과제고 아주 절실한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한국당에 몸담지 않고 있는 그런 보수 정치인들도 아마 그 점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른정당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이제 경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그렇게 아주 이제 화까지 내셨던데. 그런데 뭐 화를 내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한 사람 사람 빼오기 식의 그런 보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뭐 당연히 당대당 이렇게 앞으로 통합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다만 하나는 손 대표님 화내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뭐 한국당 다음 선거 총선 되면 없어질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화를 많이 내시면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에서 이야기인데 손 대표님 같이 그런 아주 정치 리더가 그렇게 좀 말을 너무 격하게 하시면 오히려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화를 내시더라도 좀 너무 그렇게 격하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다음에 한국당도 너무 지금부터 미래 자유한국 바른미래당에게 어떤 자극을 하는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손학규 대표 얘기 잠시 뒤에 하나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이 같은 분들의 영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협위원장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마 보니까 비대위에서 그건 직접적인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거고. 명망가들을 모셔온다. 이것은 당에 대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용기를 주고 분위기를 띄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어필해가는 그걸 위해서 아마 명망가들 이렇게 이제 영입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비대위 측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도 또 그것은 사실은 이 당이 활성화되고 당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정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조광의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걸 뭐 반대할 일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다만 당의 정체성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저희들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위원님, 예를 들자면 조원진 의원까지 거론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저희들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를테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그분들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또 전체를 재결집하는 데 있어서 당으로,
이끌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희들은 이제 당협위원장 차원에서만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당협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 그건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당협위원장의 적합도 어떤 분을 당협위원장이 모시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과제니까 명망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 당에다가 이제 다시 모셔오는 거 하고 그것은 이제 아마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또 다른 인물입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에 대한 시비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어요.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을 강력하게 사실 시사한 거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든 이견이 있거나 이래서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라. 이념적으로든 이념 노선에 대해서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든 싸울 일은 충분히 싸우라. 그러나 이제 최종 결정은 이를테면 국민의 뜻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당에 필요한 분이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당이 오히려 불신받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서 아마 그런 면만 말이죠.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 리더급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 스스로가 아마 내가 당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히려 당에 대해서 어떤 손실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오지 않았느냐 이런 걸 판단하실 거예요. 네네. 판단하셔서 스스로 결심을 하셔야지 당에서 누구를 나가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 가면 당이 오히려 이 분열의 그런 소지만 만드는 거니까. 네네. 우선은 아주 지도자급이니까 지도자답게 스스로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광특위 또 다른 위원이신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 토론 요구. 자,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거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체성 확립하고 인적 청산을 하는 그러한 조광특위 활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당내 분란만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특별히 어떤 정해진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네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일단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네. 식으로든지 이것을 정리해서 인식을 공유하면서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갈려가지고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두려워해서 피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치유를 하고 가야지 이 상처를 그냥 덮어가지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더 큰 후유증을 드러낼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회피만 하지 말고 치열하게 논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것을 포용할 수 있고 합의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뜻을 서로 얽혀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좀 내봐라.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네, 1부를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요즘 유치원 논쟁 참 뜨겁죠. 전국에 유치원이 한 9,000개 정도 있습니다. 원화가 한 70만 명이에요. 한 내 유치원에 대략 한 70명 정도의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한국 사회 개혁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분야,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국감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치원 비리.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례,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야 할 혜택까지 가로챈다면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유치원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 유치원 원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 오프닝 통해서 예고했습니다만 늘 출발 새 아침에 금요일 토론의 제왕에 오르던 분이시죠. 요즘은 국감 스타가 됐습니다. 집권 야당임을 자임하는 분이시죠.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문제점, 해법 알아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 며칠 동안 우일 출신 박용진입니다. 네, 너무 정신이 없으셨어요. 네네. 이게 지금 공개한 이후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파장으로 의원 본인에게 오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소송도 과거했고 또 이렇게 유치원 연합회가 저희 지역구나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좀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분도 비대위로 구성하시면서 박용진에게 소송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네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충격받으시고 또 이걸 잘 해결해달라고 응원 보내주시고 이래서요. 네네. 관심과 응원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거 한번 저는 그냥 대충 하고 박수만 받고 끝날 생각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될 때까지 할 생각이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어제 총리까지 나서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팔레도 붙이고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꼭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좀 유정의 미를 좀 거두시기 위해서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물론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기본적인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사과의 이면에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잘못이냐? 이런 일종의 의견 표명인 것 같은데요. 의원 당사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다 보셨는지요?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이분들이요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했다고 봐요. 네네. 이게 왜 그러느냐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제일 핵심이 그거거든요. 네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온갖 조건을 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들이 이미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 그냥 사립 유치원도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국고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어제는 이거를 도입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새로 우리들에게 맞는 우리들만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만 전용으로 쓰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와 시간 끌기라는 것밖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은 시간 끌다가 이제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 대한 전면전이다.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한 저 박용진이나 아니 일부 언론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검토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 지적한 국회의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더라도 끝까지 하여간 뒤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 지적된 것이 바르고 자기들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하면 고치고 변경을 해야죠. 네네. 문제를 지적하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전수 공개가 가능한가요? 전체 공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데 전국 감사관 회의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모든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방식이죠. 네네. 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어느 동네 어느 원인지는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박춘남 차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 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또는 사법당국의 처분이
합당했다면은 이번에 이슈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시시했던 거예요. 보세요. 감사를 왜 합니까? 그 감사의 결과 문제가 지적되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감사로 뭐 모든 걸 끝을 보고 뭐 누굴 처결하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5년간 6년간 감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일부라고 하지만 일부라도 감사가 지적이 됐으면 그 지적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야죠. 그래야 네네. 그거를 보고 우리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유치원은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믿고 보내도 되겠구나. 네네. 고쳐졌구나. 개선됐구나.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그 학습 교육 선택권 이걸 완전히 지금 그 블라인드 처리하고 차단해 버린 거고요. 국민들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알 권리 있잖아요. 이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것을 공개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각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손 놓고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먼저 지적돼야 돼요. 교육당국에. 자, 그렇다면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고 운영을 함부로 한 원장들의 책임을 물어야죠. 네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신임 교육부총리 강경 대응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이 부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네.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건데요. 저는 조건 없이 에듀파이너로 가자. 예.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들이 다 쓰고 있는 에듀파이너 사립 유치원에서 적용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 저희 국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네네.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 개정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3개의 법을 바꿔야 지금 있는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처벌이 훨씬 강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적발도 쉬워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립 유치원 3법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네네,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 잘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셨고 또 어제 제가 당대표와 교육부총리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도 일단 이 방향으로 갈 수 맞다고 합의가 됐고요. 네네. 다만 걱정은 뭐냐면 이제 야당 쪽에 일부 야당에서요. 이런 사립 유치원 쪽에 로비나 입김 이런 거에 흔들려서 이런 부분에서 주저주저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당에도 힘을 주시고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같이 좀 국민들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제도와 법의 개선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그 집합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대응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아까 3가지 법안 얘기했고 그중에 이제 유아교육법 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그 지원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그냥 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써도 그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소송을 걸어서 법적 검토를 해봐도 의뢰를 해봐도 이게 무혐의로 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죄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 성격으로 변경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여놓고 그 처벌의 권한을 교육당국이 쥐고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번 그 사태는 유치원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생을 둔 엄마와 아빠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연계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뭐 유력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대한민국의 기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 원칙 중에 원칙이 세금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더라도 국민들이 비판하고서 그게 들통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세금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낸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세금을 엉뚱한 데 썼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거 혈세 낭비라고 해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예.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감사가 싫다는 거예요. 네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죠. 근데 예. 이 감사를 자기들은 하기 싫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거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네네.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을 계속 용납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회계 시스템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쳐서 적용해달라는 얘기던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셀프 투명성, 셀프 감사,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전면전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마 이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성인용품을 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원래 이번 금요일 날 토론회장 나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네네. 좀 일정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다음 주 토론회장 나오셔서요. 연관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회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